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13년도 1회차 반응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1번 문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가역 직렬 반응 ARS에서 1단계는 2차 반응, 2단계는 1차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1단계와 2단계 각각 차수가 다르죠? 딱 봐도 선택도 문제입니다. R이 원하는 제품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원하는 제품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선택도 개념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선택도는 부반응, 부반응의 반응 속도분의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물질의 반응 속도를 적어야 되고, 지금은 R이 원하는 생성물이고 1단계가 2차 반응이기 때문에 원하는 반응은 K1CA가 되고, 부반응 2차 반응은 1단계로 부반응이기 때문에 K2CR이 돼서 결국에는 K2분의 K1CA CR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의 농도는 지수가 양수 텀이기 때문에 A 농도는 높이는 것이 좋고 R의 농도는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 A의 농도를 높게 유지할수록 좋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반응 농도를 높게 유지할수록 좋다. 당연히 반응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 좋죠. 처음에 A에서 R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하지만 R이 중간에서부터 R의 농도가 많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줘야지 부반응이 적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온도를 높였다가 다음에는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문제. 잠시만요. 지우개가 아이고. 네.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A에서 3R이 만들어지는데 A만으로 시작하여 완전히 전환되었을 때 개 부피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부피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피 변화율 시그마 바로 공식 적으시면 됩니다. YA, 0 델타가 될 것이고 YA0는 순수한 A로만 시작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반응물에서 A의 분율이 1이 되고 양론 비율은 3-1이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너무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83번 문제. 유동층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유동층 반응기 14년도에 기출문제가 나왔고 13년도에 또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동층 반응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먼저 유동층 반응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동층 반응기에서 이 유동층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촉매가 유동적이다 라고 했죠. 고체 촉매가 여기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반응기 내에 유동을 하며 다시 유출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연속적으로 촉매가 움직이는 과정이고, 이때 반응물은 아래서 공급돼서 올라가면서 반응이 유동에 의해 생성물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동층 반응기에서 1번부터 보시면 유동층에서 전환율은 고정층 반응기에 비하여 낮다. 맞는 말이죠. 유동층 반응기는 고정층 반응기에 비하여 전환율이 낮아요. 당연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유동층 반응기는 촉매가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유동을 하죠. 따라서 반응물이 올라가는데 촉매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반응물과 촉매가 만나는 시간이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고정층에 비해. 고정층은 말 그대로 촉매가 반응기 내에 고정되어 있고 이곳에 반응물을 넣기 때문에 촉매와 반응물이 만나는 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고정층에서는 전환율이 높고 유동층에서는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층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층보다는 최근에 유동층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촉매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촉매를 회수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적인 반응이죠. 계속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또 온도 조절이 좋아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도 이 열이 국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주변으로 반응이 전체로 잘 퍼지겠죠. 따라서 온도 조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층 반응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유동화 물질은 대부분 고체이다. 맞죠? 대부분 고체가 맞습니다. 석유 나프타의 접촉 분해 공정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석유 중류 타워에서 각각의 층이 있고 이 층에서 층마다 생성물이 나오죠. 그렇다면 증기로 반응물이 올라갈 것이고 증기로 반응물이 올라갈 때 각 층에서 촉매들을 흐르게 하여 반응물과 촉매를 반응시키고 그때 생성물이 옆으로 나오는 과정이겠죠. 석유 나프타의 접촉 분해 공정에 적합합니다. 작은 부피의 유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아니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동층 반응기 가끔씩 나오는데 여러분 제대로 개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문제. CST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쉬운 문제네요. 반응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반응기 문제에서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새로운 반응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맞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CSTR은 교반이 되는 반응기이고 이때 반응물이 들어오고 생성물이 나가는 구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첫 번째, 비교적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당연하죠. 교반을 시킨다고 했어요. 교반을 시키기 때문에 안에서 열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반응기 전체로 열이 잘 퍼지게 됩니다. 온도 조절이 PFR보다 용이합니다. 두 번째, 약한 교반이 요구된다. 틀리죠. 강한 교반이 요구될 때 당연히 CSTR을 써야죠. 높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큰 반응기가 필요하다. 맞죠. CSTR은 단점이 전환율 XL 목표로 얻을 수 있는 전환율이 낮아요. PFR보다. PFR의 단점은 전환율을 높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CSTR로 높은 전환율을 얻으려면 큰 반응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그쵸. 전환율이 가장 작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된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액상 1차 반응이라고 하네요. 액상 1차 반응이 진행될 때 입구의 농도가 C0고 출구의 농도가 C2일 때 총 부피를 최소로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을 물어봤네요. 지금 농도가 C0, C1, C2예요. 그리고 반응기는 혼합 흐름 반응기죠. 네. CSTR 1차 반응 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공식 적어주셔야 돼요. CSTR 1차 반응은 K 타우는 마이너스 RA분의 1-XA분의 1-XA분의 XA인데 저희는 지금 농도를 구하기 때문에 농도에 관해서 적어두겠습니다. 그러면 KCA분의 CA, 0, XA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네, 이렇게 될 때 지금 농도에 관해서 적어야 돼요. 농도에 관해서. 따라서 우리는 K값은 아니죠. K 타우는 C
A, CA, CA분의 CA, XA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CA분의 CA, 마이너스 CA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CA, 0와 CA가 무엇을 의미하냐? 반응기가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오는 게 CA, 0, 나가는 게 CA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저희 이 반응기에서는 C0와 C1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CA는 C1, CA0는 C0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첫 번째 먼저 K 타우 값을 봐야 돼요. 두 반응기의 타우 값을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부피가 최소로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네요. CSTR에서 CSTR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될 때 최소 부피는 V1과 V2가 같을 때이다. 이것은 혼합흐름 가정기의 혼합흐름 반응기 연결할 때의 최적 설계 연결일 때 최적 설계 원칙이에요. CSTR 두 개를 연결을 했을 때는 부피가 최소로 되는 최적인 설계는 V1과 V2가 같을 때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우가 이 타우1과 타우2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우1과 타우2가 같을 때는 결국 이 값이 같겠죠? K 타우 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 값이 같다. 따라서 반응기 1, 반응기 2에 대하여 이 값을 적어주면 C1은 C0 마이너스 C1는 C2분의 C1 마이너스 C2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CSTR 1차 반응일 때 이 공식이 성립하고 이 공식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C0와 CA가 각각 유입, 유출되는 농도이므로 C1, C0, C0, C1, C1, C2로 나타낼 수 있고 최적 반응 설계는 타우1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식이 성립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계산은 C1의 제곱은 C0, C2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우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최적 설계에서 타우 값은 같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V 값도 같습니다. 결국 답은 2번입니다. 네. 이 문제 조금 어려웠는데요. CSTR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최적 부피는 V1과 V2가 같고 타우 값도 같고 이 타우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